네, 오늘 강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 근계수 관계는 2차 방정식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죠? 중학교 때. 자,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도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프린트나 칠판에 써 있는 공식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걸 외워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면서 저절로, 어떻게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자, 처음 보는 친구들은 꼭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써놨는데요, 이미. 자, 이미 저쪽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3개는 외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그냥 씁니다, 얘는. 자,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거 차공식, 두근의 차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근의 차라는 이 한글이 꼭 양수값을 뜻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을 뺀 게 선생님 차 아닌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차라는 건 양수로 말한 걸 차라고 합니다, 한글로. 그래서 차라는 말은 꼭 절대값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유도 과정도 아시겠지만 공식처럼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이거 좀 여기다 쓸까? 두근의 차다. 이 근계수 관계가요. 어떤 거하고 또 연관이 또 되냐면 2차 함수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요식을 갖다가 잠시 선생님이 y라 놓으면 이거 2차 함수잖아, 그지? 그럼 이 2차 함수와 요 2차 방정식은 관계가 뭡니까? 이 2차 함수의 x 절편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되죠. 이건 이해가 가지 금방. 그럼 결국 얘들이 무슨 개념이냐면, 자, 2차 방정식이 만약에 두 실근을 간다고 칩시다. 허근일 수도 있죠. 허근일 때는 그림의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애가 실근이라면, 자, 그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게 바로 요 y 그래프고 여기가 두근 알파 베타가 될 거 아니야, 실근이니까. 그럼 결국 요게 뜻하는 건 뭐냐면 요 가운데를 생각해봐요. 중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이죠, 축. 그러니까 요 가운데 지점이 뭐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닙니까, 그죠? 가운데 지점, 중점의 개념인데요. 자, 그럼 요런 값이 바로 요 가운데 값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여기 보면 두근의 합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 요 절편 사이의 길이가 바로 두근의 차 개념입니다. 요 계산하면 요 거리가 나와요. 자, 이런 어떤 도형적인 특징도 있지만 지금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이 3차인데요. 이 3차도 굳이 공식을 먼저 씁니다. 일단 외우시는 게 좋으니까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해서 3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3차만 한번 왜 이렇게 되나 유도할게요.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유도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는 똑같답니다. 유도 과정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요. 근을 가지고요. 방정식을 만듭니다. 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방정식이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간단하죠. 그러면 이것의 근이 얘고 이거 가지고 방을 만들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방정식이 여기 있는 방정식하고 어떻게 했어요? 두 개가 같겠죠. 그 얘기야. 이거 전개해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 세제곱 여기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결국 요 방정식이 요 방정식하고 두 개가 똑같아요. 일치. 근데 잘 보니까 3차 함계수가 틀리네, 그지? 그럼 비교하기 위해서 잠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 3차 함계수에서 a를 나눠요, 여기. 그럼 x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제곱 더하기 a분의 c x a분의 d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결국 3차 함계수를 1로 맞췄으니까 이제 나머지 식이 다 똑같겠죠. 결국 여기 2차 함계수와 여기 2차 함계수가 똑같은 값이고요. 여기 1차항이 1차 함계수랑 똑같고 여기 상수항이 이 상수항하고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유도가 됩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잠깐 요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근으로 방정식을 만들면 내가 만든 방정식이 문제가 준 방정식과 일치한다는 얘기죠. 자, 이 아이디어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 인수분해입니다.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때 이런 거 하나 봤었어요. x제곱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인수분해를 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만약에 자, 요건 인수분해가 답이 안 되죠. 당연히. 왜?
그냥 인수분해는 유리, 그지? 유리수 계수에서의 범위에서만, 유리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자, 그래서 문제는 얘를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여라 했습니다. 실수까지 쓰란 얘기야, 무리수까지. 자, 어떻게 쓰더라요? 자, 요걸 갖다가 는영을 붙여요. 그냥 방을 만듭니다. 그럼 이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면요. 근이 뭐가 나와? 2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13 나오죠? 그럼 이 근을 가지고 다시 방정식을 만듭니다. 근 가지고 방정식 x 마이너스 한근, x 마이너스 한근 이렇게 만들면 되죠. 는 0 이렇게. 그래서 두 근을 써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나오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나오죠? 됐지? 그러면 내가 만든 방정식이 여기 있는 방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여기 이차함계수가 똑같죠? 전개하면 x제곱 얘도 x제곱이니까 맞네. 그럼 여기 뭐 는영은 빼고 결국 두 식이 일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방정식이니까. 됐죠? 그럼 결국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 아이디어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많은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무엇을 이용하면 참 좋을까? 이게 바로 선생님은 기본 문제를 안 냈습니다. 좀 바로 응용된 것부터 낸 거예요. 두근을 가지고 근계수 관계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를 쉽게 알 수 있죠. 공식에 의해서 아까 그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a분의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써서 어떻게 열구할 거냐? 이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없어요. 5제곱짜리는. 공식에서 본 적이 없단 말은 만들어야 됩니다. 직접. 외워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만들기를 제곱짜리하고 세제곱짜리의 곱으로 전개식을 만들어 봐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 전개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럼 이걸 전개해 보면요. 하나씩 다 전개해 봐. 그럼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더하기 막 나오잖아, 더. 거기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묶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전개를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 전개했더니 이건 외우는 사람이 없죠. 전개해서 그 안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들어있구나만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를 구하기 위해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만 알면 별 나올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지? 그 주변 것들을 다 구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근계수 관계로, 아니,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이거 다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별은 값이 나옵니다. 자, 간단해요. 자, 이제 이 문제를요, 좀 다른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좀 시각은 이게 원래 정석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뭘 하나 얘기하고 싶어서 이 방법을 쓰냐면요. 근이 나와 있을 때 그 근을 대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별로 잘 안 쓰는 것 같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그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 나오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자, 이렇게 두 개가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잘 안 썼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근데 이걸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가지고 알파 5승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알파 제곱은 3알파 마이너스 1로 바꿔요. 첫 번째 시간. 그 양변 제곱하면 알파 4제곱이 9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이 되죠? 자, 밑으로 쓸까? 그런데 여기서 알파 제곱이 또다시 이거잖아. 이거 3알파 마이너스. 그럼 이걸 여기다 또 넣을 수 있잖아. 그럼 9 곱하기 3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이렇게 되죠? 글씨가 좀 작나? 보이나? 그럼 얼마? 27에서 6 빼니까 21 알파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알파 4승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파 5승은 여기 양변에 알파 하나 더 곱해줘요. 그러면 알파 5제곱은 여기다 알파 곱하면 21 알파 제곱 마이너스 8 알파인데 또다시 알파 제곱에다 이걸 또 넣습니다. 요거 그지? 그럼 여기다 3알파 빼기 1 들어가면은
63알파 근데 8 빼니까요 55알파 되고요.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곱 있는 데다 다 계속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얘를 계속 집어넣어주면 차수가 계속 낮아져서 결국 고차식도 다 1차식의 형태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낮출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베타 5승을 구해도 어떻게 했어요? 이거랑 똑같다는 게 느낌이 오나요? 그죠? 어차피 식이 똑같잖아. 자, 이렇게 해서 알파 5승 베타.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할 건 이거 두 개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만 더하면 되겠네, 그지? 얘 더하면 어렵지 않게 요거 근계수관계 이용해서 그냥 답이 나옵니다. 자, 둘 다 안 오면 좋겠고요. 실전에서는 뭘 써야 더 좋은가 솔직히 말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둘 다 알고서 좀 빠른 걸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이 문제도 지금 테크닉을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똑같아요. 먼저 근계수관계 지금 이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요. 알파 베타는 1. 자, 아까처럼 전개해서 풀 수 있어요. 그지? 전개 다 합니다. 부지런히. 전개를 싹 하면 이거 두 개로 구할 수 있어요. 곱셈 공식 이용해서. 또는 두 번째 방법은 금방 설명한 거예요. 금방 한 것처럼 문자를 알파를 집어넣어서 그대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얘를 간단히 해보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을 똑같이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결국 여기 있는 식이 뭐냐면 요 식이죠, 요 식. 이렇게 간단히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베타도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나옵니다. 그럼 요걸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다 이제 값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아이고, 그래서 1번 답은요 123이 나오고요. 조답 123. 그리고 요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해보면.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제요. 자, 다음 문제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b가 2대 1일 때 m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한 친구도 많습니다. 간단해요. 만약에 절대값에라는 말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그냥 문제가 두근의 b가 2대 1이다 라고만 나왔다면요. 그러면 이때는 두근을 잡기를 2알파 알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어? 근을 알파 베타가 아니라, 그지? 2알파 알파로 잡으면 두근의 b가 2대 1이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그 문제는 쉬워요. 계산을 한번 하면 됩니다. 근데 이래서 중간에 이제 절대값의 b라고 줍니다. 좀 말을 살짝 어렵게 낸 거지. 절대값의 b가 2대 1이다.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두근이 둘 다 양수거나 음수라면은 맞지? 2알파 알파가 맞겠죠. 하지만 지금은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부호는 다르면서 절대값의 b가 2대 1. 자,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두근의 부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부호가 다르다면은 2알파 알파로 잡을 수가 없잖아. 생각해봐. 기본은 2알파 알파가 b가 2대 1인 두 근인데 이 자체가 바로 두 근은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알파가 양이든 같은 부호잖아. 근데 지금 부호가 같냐 다르냐를 확인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곱을 살펴봅니다. 두 근의 곱이 뭐야?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8이니까 아하, 음수가 나오죠. 곱이 음수란 말은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부호가 다른데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2대 1인 두 근을? 안 되죠. 이건 같은 부호잖아. 어떻게 보면 알파에 따라. 그럼 부호가 다르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두 근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 2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부호가 다르니까. 만약에 여기 곱이 양수가 나왔다면 양수, 그럼 두 근의 부호가 같으니까 두 근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때는
이런 차이만 느끼시면 됩니다. 결국 근데 선생님 또 마이너스가 여기 안 붙고 여기 붙으면 어떡하나요? 이런 친구도 많은데 지금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든 이렇게 붙이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왜? 어차피 알파를 모르잖아. 알파가 양인지 음인지조차를 모르고서 모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는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 표시를 낼 뿐이죠. 어디가 양음인지는 현재 몰라요. 이것도. 그래서 두 번을 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만 푸시면 돼요. 자, 그럼 두근을 내가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근계수 관계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의 형태를 잡았다는 뜻은. 그래서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이렇게 더하면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m 플러스 5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근의 곱은 이렇게 해서 아까 마이너스 18 나왔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 성립하니까 뭐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는데 밑에서 그지? 밑에 거 계산하면 알파가 얼마 나오면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네. 그러면 요 3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m값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 그럼 결국 답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네. m은 얼마 나오지 이거? 얼마야? 저기가 더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m 플러스 5니까 알파가 3이니까요. m은 2 나오나요? 자, m은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얘는 m이 8 나옵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결국 뭐 다 구해져서 구하고자 하는 m의 값을 물으니까 답은 2 또는 8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m 값만 두 개 써주면. 자, 간단하고요. 그 다음 2차 방정식 문제. 자, 요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입니다. 여기저기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4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얼마인가? 이게 문제. 자,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법처럼 약간 편법은 아닌데요. 식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식을 전혀 주지 않았는데 합이 4라는 거를 캐치해서 어떻게 만들면 돼? fx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이해 가시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방정식은 두근의 합이 4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4 되게 얘를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요 fx가 이렇게 만든 거 가지고 요거 만들 수 있잖아요. 3x 빼기 2라는 말은 요 x 자리에 요 x 자리에 3x 빼기 2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해 가시지? 그래서 이제 요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생각하면 됩니다. 답은 나와요. 자, 이렇게 식을 만드는 문제도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렇게 직접 하지 말고요.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것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잠시. 자, 이것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줬죠. 자, 여기서 잠깐 끊어놓고 이제 얘는 이것의 근을 우리는 구해가지고 그 근을 더해야 되는데 자, 이것의 근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내는 게 지금 핵심 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기서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아까 그 생각과 똑같습니다. f 알파는 0이 되겠죠. 당연히 근을 대입했으니까 그냥 마찬가지 f 베타가 0이다. 이렇게 두 개가 문제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근이란 얘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 전체가 0이 되느냐 이게 근아니야. 그럼 x에다 뭘 넣어야 0 되냐면요. 요걸 힌트 같은 힌트. 괄호 안에 값이 알파 되면 0 되잖아. 함수값이. 즉 뭐가 되면 요 전체 안에 들어있는 3x 빼기 2가 알파가 되면 0 되겠죠. 이해 가세요? 이거랑 비교하면 되는 거야. 괄호 안에가 알파면 0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괄호 안에 전체 값이 알파 되면 0 될 거 아닙니까? 아하. 결국 3x 빼기 2라는 애가 알파만 된다면 얘는 0이 됩니다. 그럼 그때 x는 뭡니까? 그때 x가 여기서 x를 만들어 보면 3분의 알파 플러스 2 나오잖아. 알파 플러스 2?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되죠. 이해 가시겠어? 요 x를 여기다 넣으면 0 됩니다. 알파가 되니까. 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아이디어로 또 하나의 근은 뭘까요? 이거하고 그지?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또 다른 근이 되겠네요. 결국 문제가 구하라는 건 이 두 근을 합하라가 문제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어렵지 않게 여기 합이 4가 나와 있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3분의 8 나오겠죠. 이해 가시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4 더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좀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처럼 바로 안 하고요. 혹시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얘를 갖다가 t라고 치환한 방정식의 근을 생각해도 어차피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네. 그 다음 문제요.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자, 이렇게 주고 A, B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지금 하는 게 근계수 관계니까 당연히 근계수 관계식을 만들어 보는 게 우선이겠죠. 자, 첫 번째 식에서 두 근의 합이 이렇게,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식에도 마찬가지. 두 근의 합이, 이거 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A제곱 나오죠. 그럼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1 해서 AB가 나오겠네요. 총 다 해서 식이 4개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식이 4개인데 문자 살펴보니까 문자가 알파, 베타, AB 4개죠. 그럼 문자 4개, 식 4개로 연립방정식을 푸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연립방이니까 AB가 구해지겠구나.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AB를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없애야 될 문자는 알파, 베타겠죠. 그래야 AB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알파, 베타를 싹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합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다 어떻게 마이너스 A로 다 집어넣어버리면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A제곱 나오죠? 그 다음 얘가 B니까 여기 B 넣고, 얘가 B고 얘가 마이너스 A니까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AB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네. 자,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제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관계식에서 보면 알파 제곱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요. 결국 A는 뭐가 나오나? 마이너스 2 또는 1 나오죠? 그러면 A 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서 B 구하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 A는 1 넣어서 구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A에다 1 넣으니까 B가 구해지지 않네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돼. 마이너스 2 넣으면 B는 마이너스 1 나오는가? 맞네요. 네. 요렇게 A, B를 구하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단순 계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자, 이미 이제 풀이는 끝났습니다. 이게 정해인데요. 정해론 끝났고 잠깐 참고로 그냥 하나만 잠깐 설명할게요. 근이 1만큼 증가했다. 이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절편이라고 했거든. 결국 요거를 1번, 요걸 2번이라고 해볼게. 그냥 이걸 함수로 볼게요. 그냥 는영 빼면 다 함수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1번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그것의 근이 알파, 베타다 이런 얘기네. 그지? 그러면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무슨 얘기야? 1cm씩 증가한 거 아닙니까? 결국 포물선이 어떻게 간 거냐면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된 거죠. 이해 가시나? 아하. 그래서 아이디어는 1번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 되면 2번 그래프가 되겠구나.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바로 그냥 식만 쓰고 이거 계산 안 할게. 그냥 아이디어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번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x-1 a x-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평행이동 방법이죠. 그럼 결국 여기 있는 함수가 2번 함수랑 일치해야 되겠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 전개해서 2번과 비교해야 됩니다. 자, 참고해요. 자, 그 다음 문제.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그럴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무엇이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로 표현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이것의 근이 이걸 때 이것의 근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근계수 관계를 바로 이용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가 나왔죠. 아니 이걸 이용해서 이것의 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참 문자들 많은데 그지? 어디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참. 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문자가 되게 많아요. 그지? 문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것의 근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A, B, C 중에 뭔가 문자의 수를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문자 수를 줄이자. 어떻게 줄일까? 요 식을요, 이렇게 변형합니다. 첫 번째 식에서 B로 식을 정리합니다. B는으로. 두 번째 식에선 C는으로 정리할 수 있죠. B는 하면 뭐예요? 곱해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고요. C는 A 곱하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문자가 다 A로 통일됩니다. BC가 없어져요. 자, 참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안 보이는 아이디어인데 경험해 두시면 이런 많은 문제가 이렇게 많이 풀립니다. 자, C가 A 곱하기 알파 베타, 그리고 B가 여기죠. B 자리에 요걸 집어넣으면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여기 X제곱 빠졌지. 다시. 자, C가 A 알파 베타 X제곱이고요. B가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 다음 A는 그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A는 분명히 문제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문제가 2차 방정식. 아이고, 그 말이 빠졌구나. 문제 요거 2차 방정식이라고 줄게요. 그래서 두근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A가 0이 아닐 테니까, 그지? 양변을 A로 이렇게 지워주면 알파 베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왔죠. 요걸 풀면 됩니다. 인수분해 되죠. 자, 이게 보여요. 이제 알파 베타 1 마이너스 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X를 인수분해로 근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이 나오죠. 됐습니다.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근이에요. 자, 뭐 이런 아이디어로 근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은 뭐 외울 건 아니지만요. 잘 보니까 A, B, C라는 개수의 B가 바뀌었죠. 반대로 C, B, A로, 그지? A, B, C, B가 바뀌었어. 순서가 바뀌니까 근이 역수됐네, 그지? 좀 신기하네요. 자,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근계수 관계를 활용하는 걸로 합니다. 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에서 yz가 실수라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참 어려워 보이죠? 문자는 3개고 식은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yz가 실수다라는 평범한 조건 같지만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건 이거예요. 이걸 쓰지 않으면 못 풉니다. 그럼 x, y가 실수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우린 많이 이용하냐면요. 얘를 yz를 실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럼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이거 yz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선생님 빨리 만들면 t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gt 플러스 yz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t가 변수예요. 네? 이해 가시나? 인수분해하면 그렇게 되죠? t 빼기 y, t 빼기 g는 0. 그래서 두근이 yz가 됩니다. 자, 꼭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런 건 빠르게 꼭 두근으로 갖는 2차 방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정식에서 yz가 실수입니다. 그 말은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자는 얘기입니다. 얘가 실근을 갖는다. 이해 가시지? 요게 yz가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요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는 요 식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방정식 만들려면 얘하고 얘를 알아내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면 뭐 얘는 여기 나와 있잖아. 어떻게 보면 y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3-x로 얘는 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식에서도 마찬가지.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27-x제곱으로 생각하면
이 두 개를 여러분들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YG를 구할 수 있죠. 이해 가시나? 무슨 말인가? 이거 보면 보이지? 합하고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제곱이야. 제곱 전개에서.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가 문자로 나와 있어서 얘도 x에 관한 식이 나옵니다.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거 선생님 빨리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9가 나와요. 이해 가시죠? 여기가 숫자든 식이든 아무 상관없잖아.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 수 있거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내가 원하는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이거니까 얘가 3 마이너스 x가 되고요. t, 얘는 금방 구했듯이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9 이렇게 되죠. 자, 요 방정식이 실근을 갖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그지? 실근이니까. 그럼 실근이니까 x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돼. 부등식 풀 수 있겠지? 요거 풀어주시면 범위가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처음엔 참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 해법을 보면 아 그렇겠구나, 저렇게도 이용하는구나.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부터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입니다. 자, 여기도 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유형이라 잘 보시고 유형별로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한 근을 이거라고 할 때 나머지 근도 구하고 AB도 구하라. 그 문제입니다. 한 근이 이게 되면 다른 근은 무엇이 되냐면요. 다른 근은 분명히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3차 방은 무조건 근이 세 개잖아. 그럼 근이 두 개 있는데 한 근이 이것의 켤레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근이 더 있을 텐데 그 근은 모르니까 알파로 놓을게요. 자, 다른 근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왜 얘가 켤레근이 되느냐? 자, 요거 2차 방정식에서 우리 복수수 할 때 선생님은 강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처음 보는 친구는 지금 증명을 조금 하기는 좀 너무 깁니다. 자, 생략하고. 자, 혹시 그 궁금한 친구들은 복수수 파트 아니면 방정식 파트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계수 방정식에 한 허근이 있다면 반드시 그 허수의 켤레가 다른 근이 됩니다. 그럼 결국 근이 세 개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근계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근을 합합니다. 선생님이 좀 약간 빠르게 할게. 세 근을 합하면 뭐 나와? 2 플러스 알파 나오고요. 세 근의 합은 4가 나오죠. 근계수 관계 공식 기억하세요. 그 다음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해서 더합니다. 그래주면은 걔가 3 플러스 2알파가 나와요. 해보시고 그게 근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세 근을 곱해보세요. 곱하기를 다 하시면 3알파가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근계수 관계 써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값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보시면 알파가 2가 나오고요. 2를 갖다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a가 7 나오고 b가 마이너스 6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답을 쓸 때는 a, b 값은 뭐 여기 있는 거 쓰면 되지만 나머지 근 쓸 때는 반드시 이 두 개를 다 써줘야 됩니다. 그죠? 나머지 근이 이거 말고 나머지니까 이 두 근을 다 답으로 써주셔야 돼. 네, 간단합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이요. 이중근을 갖습니다. 3차 방정식 이중근을 갖다. 이중근 뭐죠? 3차 방은 근이 3개지, 그지? 셋 중에서 어느 두 개의 근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인지 몰라도 두 근이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건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수분해.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캐치가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방정식에서는 뭐 풀어라든 뭐 어떤 응용 문제든 방정식이 인수분해 된다면 꼭 인수분해를 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지금은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x-1 x제곱 플러스 x-2a 아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얘가 이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 자체가. 그럼 얘가 중근 가지면 a가 뭐 나오냐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8분의 1 나와요. 해보세요. 얘가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써보면. 근데 또는 얘가 중근을 안 갖더라도 이 근을 얘가 가질 수도 있잖아. 그지? 1을 얘가 근으로 가져도 중근이잖아. 그럼 결국 1 대입해주면 a 값이 1 나와요. 그래서 답은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근계수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쪽으로 한번 방법을 바꿔봅니다.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봅시다. 인수분해 안 된다면은 이중근을 갖는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세 근을 알파, 알파, 베타로 놓을 수 있죠.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을 수만 있다면야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왜? 근계수 관계 쓰면 되잖아, 이제. 그러면 근계수 관계 쓰면은 세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베타. 세 근의 합은 0 나오죠? 요 2차 함계수 조심해야 돼. 2차 함계수 0이야. 그 다음에 2개 곱하고 2개 곱하고 2개 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알파 제곱 베타가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항상 식을 여러 개 만들면 문자를 잘 세보세요. 문자가 알파, 베타, a 세 개네. 그럼 문자 세 개씩 세 개니까 어렵지 않게 a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자, 이제 연립방만 풀면 됩니다. 이제부터 뭐 단순 계산이라 의미는 크게 없는데요. 선생님은 한 문자 소거, 항상 기본은 a를 소거하겠습니다. 그게 좋겠네. a 소거. 그래서 두 식을 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요 두 개를 뺀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요 놈하고 요 놈에서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죠. 연립하면 이거 베타는 해서 넣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해주면은 알파가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서요. 그럼 알파는 1을 여기다 넣으면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베타는 1 나오죠? 1 나오죠. 이렇게. 결국 알파 베타의 값이 두 쌍이 나와서 이 두 쌍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a 값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a 값 구하면 아까 저 답이 나와요. 1 또는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자, 두 가지 테크닉 꼭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문자 3개짜리 연립방을 풀어라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 뭐가 있었더라? 첫째, 인수분해 되는 게 있나요? 인수분해 되는 게 없잖아, 그지? 2차항 소거 할 수가 없죠. 최고차항이 너무 많아요. 상수항 소거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상수항을 소거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좀 복잡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아까 2차짜리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아, 이런 아이디어가 여기 쓰입니다. x, y, z가 세근인 방정식을 만들어줘요. 3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죠? 아까처럼 t-x, t-y, t-z 이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놓고 얘를 전개하면 되잖아, 그지? 전개를 빨리 하면 선생님이 t세제곱 마이너스 xyz t제곱 플러스 xy yg gx t 마이너스 xyz 0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워두셔도 됩니다. 외워두셔도 빨라요. 자,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만 알면 방정식을 정확히 만들 수가 있거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좀 경험했다고 생각합시다. 좀 얘 값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값들을 구해야 되거든. 할 수 있겠죠? 왜? 요거 두 개 가지고 곱셈 공식 이용하면 얘 나오잖아. 이해 가세요? 자,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말았고 그럼 요 값은 어떻게? 요 값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x세제곱 y세제곱 z세제곱 마이너스 3xyz 공식 있잖아. 이렇게 긴 거 있잖아. 됐죠? 여러분들이 해서 요 값도 구해보세요.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다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t세제곱 얘가 3 나오죠? 3t제곱 얘가 앞으로 3 나옵니다. 3t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요. 해보시면. 그래서 는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인수분해가 되네. 요거 세제곱이 1이니까 t 값은 1 하나 나오죠? 3중근. 결국 t 값이 하나 나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결국 x, y, z가 다 같은 값 1이 된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해를 구해줍니다. 자, 아이디어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도 있구나. 자, 그 다음 자, 문제 한번 잘 보세요. 요것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이것의 근은 무엇이겠는가? 자, 이거를 전부 다 전개하긴 부담스럽죠. 전부 전개해서 근계수 관계를 써도 됩니다. 이 문제 풀려요. 근데 이것도 다 전개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좀 싫죠, 왠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자, 이런 테크닉.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를 아까 말한 대로 이걸로 방정식을 만들면 그 방정식이 이 방정식과 같겠지요, 분명히. 이해 가겠어? 자, 그 말을 빨리 쓰면 이렇게 되죠. 이 방정식하고 원래 문제에 있는 이 방정식하고 방정식의 식부분하고 이 근으로 만든 방정식 두 개가 일치하겠죠. 그지?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자, 이걸 이용합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정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네. 요 부호만 다른 거 보니까 2x 빼기를 요로 이항시킨 거죠. 그지? 그래서 한번 써야 되나? 그래,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쓸게요. 감마하고 여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고 여기는 여기 남겠네, 그러면. 그죠? 이렇게. 결국은 문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뭐냐니까. 뭐겠어, 당연히. 이식이니까. 1, 2, 3이네. 근이 바로. x는 1, 2, 3이 나옵니다. 자, 참 신기해요. 그죠? 전개하지 않고도 이렇게 식의 특징을 살펴서. 그러니까 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원래 식하고 똑같구나. 이 생각을 이용한 겁니다. 네. 자, 두 문제 나왔습니다. 딱 두 문제. 자,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자, 이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있고요. 이걸 구하랍니다. 자, 얘도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전체 제곱 전개를 써놓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일단 빼놓고 지금은 아까 했었던 2차에서도 했었어요. 근을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근을 갖다 엿다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용합니다. 즉 차수를 낮추겠다는 얘기야. 아까처럼. 그럼 알파 넣으면은 알파 3승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 베타도 마찬가지. 감마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하나 최고창을 남기고 넘기면요. 3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죠? 보이지? 응.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구할 게 알파 4승이니까 하나씩 차수를 낮춰서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양변에 알파 곱하면 알파 4제곱은 3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인데요. 근데 또다시 알파 3승 자리에 요거 또 넣을 수 있잖아. 그럼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정리하면 9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죠. 결국 알파 4제곱을 2차식으로까지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럼 마찬가지죠. 베타 4제곱, 감마 4제곱 동일한 방법을 쓸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애를 3개 더하게 되겠지? 응. 그럼 어떻게 됩니까? 9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리고 플러스 감마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래 놓고는 얘를 구하면 됩니다. 이제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근계수 관계를 이제 쓰면 되겠구나. 아까 해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근계수 관계 2차 함계수니까 3되고요.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0이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거 구할 수 있겠지, 간단하게. 이건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 해주면은 결과가 6이 나오네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식의 값이 6 나와요, 전체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백차방정식입니다. 좀 희한하죠, 그지? 백차방정식의 근을 요렇게 100개라고 하자. 그때 이걸 구하라. 일단 근계수 관계는 없겠죠, 백차에서.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배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있어요. 좀 이따 하나를 보기로 하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얘도 해달라는 소리냐면 근을 넣어달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구하라는 게 x1 백승이잖아. 결국 이 근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x1 백승이 생기잖아, 형태가. 그걸 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집어넣습니다. x1의 100제곱 마이너스 3x1 플러스 1은 0. 이게 성립. x2도 넣으면 x2의 100제곱 마이너스 3x2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 x3도 대입해서 100개의 근을 다 대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놓고 이 식을 싹 다 더하면은 어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잠깐 별이라고 치면요. 요거 쭉 더하면 여기 앞에 별 나오겠지, 그지? 맞지? 그 다음 뒤에 것만 써보면 뒤에 게 마이너스 3하고 x1, x2, x3 해서 x100까지 합하고 1 쭈르륵 더하면 얼마 나와? 플러스 100 이렇게 나오겠죠. 는 0. 보이시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구할 게 별이니까 별값을 구하고 싶으면 뭐만 알면 되겠습니까? 그죠? 요 값이 뭔지만 알면 이 문제는 끝나죠. 별값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게 결국 뭐냐면 백차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입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모든 근의 합. 자, 3차방하고 2차방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근의 합을 아까 유도했었잖아, 선생님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드세요. 방정식. 그럼 x-x1, x-x2 이런 식으로 해서 x-x100 이렇게 만든 걸, 그지? 이것을 근으로 하는 방 만들었죠. 그럼 여기 만든 방정식이 원래 여기 있던 방정식하고 어때? 두 개가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두 개가 같으니까 얘를 전개해 봅니다. 얘를 전개했을 때 쟤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x가 100개 곱해지니까 x 100제곱까지는 될 거고요. 그 다음 무슨 x 99제곱 될 거고, 뭐 무슨 x 98승, 97승 이런 식으로 나가서 무슨, 자리가 좀 좁네. 밑에 쓸게요. 자, 요렇게 나가서 어떻게 돼? 플러스 무슨 x 플러스 얼마는 0 이렇게 되겠죠. 상상만 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채워넣어질까? 99승의 개수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싹 전개할 때 x라는 문자가 99개가 곱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상수가 곱해질 거 아니야. 뒤에 있는 이 값들 중에 하나가 곱해질 거거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하고 x1, x2, x3의 x100까지 합이 나오겠죠. 생각해봐. 이건 상상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없으니까, 전개 못하니까 상상을 해야. 맨 끝에 뭐 나올까요? 상수항은? 그지?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곱하기 해서 x100까지의 곱이 나오겠죠? 여긴 플러스겠지. 왜? 마이너스가 100개니까 곱하면 플러스 되겠지. 이해 가시나? 자, 이거 기억해둬요. 그러니까 결국 요 최고차 말고 그 다음 최고차의 바로 한 단계 아래 차수의 개수가 모든 근의 합과 관련이 있고요. 모든 근의 곱은 상수항하고 관련이 있겠죠. 요 느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말은 복잡합니다. 자, 1차원 계수는 말 안 할게요.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해. 그냥 상상만 하면, 굳이 얘도 상상만 하면 어떻게 돼? 문자는 하나만 쓰고, 나머진 다 숫자랑 곱하니까, 결국, 100개의 근 중에, 이 100개의 근 중에 99개의 근을 다 합한 겁니다. 곱의 합. 99개의 근을 곱한 것의 총합이 여기 오게 돼요. 이 말이 어렵다. 자, 안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합하고 곱이 이렇게 나온다는 구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만든 방정식이 원래 방정식하고 같으니까. 그럼 여기 99차항 개수가 얼마야, 문제에서? 0이죠, 0. 보이지? 그래서 결국, 이 합이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모든 항의 곱을 말하라면 곱은 뭐예요? 상수항이니까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결국 0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별값은 뭐 나와? 이게 다 없어지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 나오겠죠. 길었습니다. 자, 2차방, 3차방에 관한 어떤 근계수관계 문제를 종류별로 하나씩 다 풀어보느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가 다양만큼 많이 푸시는 수밖에 없죠. 네, 수고하셨습니다.